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의 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고 유학을 보내시면 정말 실패하는데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 유학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어느 나라로 보내는 게 좋을까? 몇 살 때 보내는 게 좋을까? 내지는 어떤 학교로 보내는 게 좋을까? 사립이 좋을까? 공립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가 좋은지, 어느 나라로 보내는 게 좋은지 이게 고민할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곳인지. 유학의 생명은 관리입니다. 진짜로 관리입니다. 현지에서 얼만큼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느냐가 여러분 자녀의 유학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실패로 이끄느냐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관리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생활관리, 학습관리, 정서관리,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학습관리, 영어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교포직에 맡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생활 영어 정도는 할까? 그런 경우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학습 관리도 빡세게 책도 많이 읽고 단어도 많이 익히고 뭔가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영어가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느는 거는 한계가 있죠. 생활 영어는 되죠.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정도는 되지만 어휘력이 늘고 그다음에 문장력이 늘고 이런 그 학습에 관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해서 학습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귀국 후에 돌아와서 한국 학교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꼭 한국 학교뿐만 아니라 다시 국제학교를 간다거나 나중에 먼 훗날 더 넓은 세계로 미국으로 유학을 또 간다거나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학습에 관한 관리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처음에 아이들 그 유학 보내실 때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가 가고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19년째 올해 그 유학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응 못하는 아이는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도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문제는 적응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적응을 잘한다라는 게 적응 잘해서 잘 놀다 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유학을 가면은요, 너무 처음에 우리 아이 적응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학교를 잘 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적응 다 잘합니다. 문제는 적응하려고 우리가 유학 간 건 아니잖아요.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뭔가를 해갖고 오기를 바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학습관리 정말 중요하죠. 학습관리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학습관리, 그 다음에 귀국할 계획이 있는 아이들은 귀국 후에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게끔 국어 수학도 해야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습 습관을 놓치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학습 습관. 그래서 여기 그 학습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주도형 학습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OSS는 그 학습 관리에는 그런 점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관리는요. 요즘 유학은 꼭 영어 때문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심지어는 챗GPT 가지고도 이제는 영어 공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OSS 유학을 보낼 때는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물론 다른 일반 유학보다는 훨씬 프리미엄 유학이기 때문에 학습 관리도 물론 철저하게 하죠. 근데 OSS 유학의 방점은 사실은 생활 관리에 콕 찍혀 있습니다. 그 생활 관리가 뭐예요?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관리. 그래서 플래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OSS 플래너. 자기의 목표를 한 달 목표, 일주일의 목표, 내일의 목표를 세우고 그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스케줄 관리도 자기가 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 능력도 본인이 생활담임 선생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풀어내고 그게 생활관리잖아요. 그죠? 생활관리 정말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서관리인데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미국의 보딩스쿨을 갔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생활 잘하고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그 박사과정의 공부가 뭐냐면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중에서도 어떤 심리학을 하느냐?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 전문가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본인도 아는 겁니다. 본인도 이렇게 혼자 유학을 갔을 때 심리적으로 얼만큼, 정서적으로 얼만큼 힘들었던가 본인이 이걸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 심리 전문가가 되어서 유학하고 있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 그런 거를 잘 보듬어주는 그런 과정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만큼 혼자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OSS는 OSS 생활담임 선생님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이들은 어떨 때 제일 힘들어합니까? 한국의 경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이혼을 한다거나 부모가 되게 아프거나 뭐 어떤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물론 어른들은 이혼할 수도 있고 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아플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른의 문제지만 그게 아이에게까지는 가급적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닌가요? 여러분 저 OSS의 저는 가장 큰 자랑거리를 바로 이 정서관리도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OSS가 올해 20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년 차인데요. 19년 동안 한 명도 그만둔 사람이 없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뭐 15년 이상 된 선생님이 수두룩합니다. 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간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정말 화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결국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중간에 그만둔다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부모가 이혼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혼할 수 있죠.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만둘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때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보내면 결국 후회하더라. 프로그램을 택할 때 결국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학교, 지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관리, 학습관리, 생활관리, 정서적 관리 세 개만 오늘 짚어봅니다. OSS, top of the top. 이 세 개 관리 부분에서는 글쎄 오성시 국제학교 OSS 프로그램보다 더 나을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관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실패하는 사람, 유학을 보냈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공통점이 앞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좋은 학교라고 해서 거기 지역이 아주 참 좋은 학교여서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8학군에 해당되는 좋은 지역이어서 그래서 거길 보냈다. 좋은 학교에서 보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갔는데 막상 뒤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약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방황한다고요. 실패하는 유학이죠.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 유학의 생명은 관리라니까요. 관리. 예. 그 다음에 유학으로 성공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특별히 아이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관리가 되고 방향을 잘 잡아주면 모든 아이들이 성공적인 유학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 저 OSS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예비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안내할 때는 밴드에 초대를 합니다. 그 밴드에서 여러분이 신입생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여러분이 관리가 소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면 절대 아이들이 그렇게 밝게 웃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OSS 프로그램이 빡센데도 그래도 아이들이 밝게 웃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계획 세우고 자기 스스로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신감, 성취감, 이것이 아이들의 표정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공하는 아이들은 관리를 잘 받고 끝까지 관리되고 방향을 잘 잡아주면 모든 아이들이 성공의 길로 향합니다. 그게 바로 OSS 유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학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그게 유학의 본질이다. 관리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러면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첫째는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졌는가. OSS는 2026년 현재 19년 차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선생님 그만두신 분들 안 계시고 그 역사가 그렇게 쌓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 별 의미 없고요. 진짜 보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OSS 일체 광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여러분 그만큼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OSS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